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bring the whole world together and shape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hank you so much.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잖아요.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요. 지난밤 프랑스 파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어제 4차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연사들이 30분을 꽉 채운 발표로 전 세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Busan is a gateway to the Eurasian continent. It is a maritime city reaching the oceans. It is a city of adventure, a city of the future. The war 70 years ago once turned Korea to ruin. But thanks to the hel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transformed itself into an economic powerhouse full of high-tech industry and innovative technologies. Korea wishes to give back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it has received thus far. Korea is committed to providing the largest ever assistance package for more than 110 member states that are participating. And the 2030 Busan Expo will be remembered as one shifting our priority from competition to solidarity. See you in Busan in 2030. 예, 어젯밤 저 발표 저희 채널의 특집 방송을 통해서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겁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 미래, 보답, 약속, 연대. 윤 대통령의 영어연설 전달력 여러 리허설을 통해서 많이 좀 가다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냥 저것이 한글 원고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감정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본인 역할을 하겠다. 예. 바로 그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노출된 그런 PT였는데요. 그 PT에 대통령이 직접 했다. 물론 이탈리아 총리도 했지만 국가 정상이 하는 것과 총리가 하는 것은 격이 또 다르다고 보고요. 예.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도 방금 소개를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문화 강국, 기술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한 상황. 그것은 국제사회에 도움이 있었다. 거기에 우리가 보답을 하겠다. 연대하겠다. 이런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PT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부분이요. 이제 미래, 약속, 연대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동안 개발도상국 6.25 전쟁 겪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동안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부산 엑스포 2030 7년 뒤를 잘 준비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도요.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표에 대해서 호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와 약속 보답이라는 키워드로 부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강국으로 부뚝선 대한민국을 어필한 것이나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을 다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세계적인 공감대 또 경쟁국과 차별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잘한 거는 잘했다고 그래야죠.
예, 여러 평가들을 좀 먼저 만나볼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럽의 한 이 BI 총회 대표가 윤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이 완벽했다고 말했다. SK 최태원 회장도 형식과 내용에서 우리의 발표가 굉장히 우위에 있었고요. 특히 이 민주당에서 서정욱 변호사님.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된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에 한 1년 지금 정권이 바뀐 지 좀 넘었잖아요. 아마 이게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잘한 걸 칭찬하는 건 제 기억에는 이게 처음 아닌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바로 이게 맞죠. 외교나 이런 데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정쟁은 이제 국경선에서 멈추는 거죠. 따라서 저는 야당이 우원식 의원이 저렇게 극찬하는 거 아주 이게 보기 좋은 모양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엑스포는요 항상 이 과거, 그다음에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도 이게 돌아보면서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가 뭐냐, 예. 그다음에 미래 방향까지. 저는 그 점에서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 아주 최적임지다. 왜냐하면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이게 어렵고 우리 가난했던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런 나라가 산업화, 그다음에 민주화, 나아가서 선진화까지 예. 다 이룩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윤 대통령이 대략 9분 정도 연설을 마친 뒤에 곧바로 연단에서 내려와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관계자를 인사하면서 특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과 또 악수를 하는 모습 포착돼서 꽤 이례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이 국제 행사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겠냐. 아까 서 변호사도 그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부산 엑스포 특히 야당 의원들도 지금 파리 현지에 좀 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재호 특위위원장과 강선 의원, 이상원 의원, 또 전재수 의원까지 여야 합쳐서 한 7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가 있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 문제는 여야를 따로 가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해서든 좀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에 꼭 앞서는 그런 압승을 좀 거둬줬으면 좋겠고요. 실제 투표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하거든요. 아직 마지막 남은 그 시간까지 여야가 한몸 한뜻으로 총력 지원에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예. 윤석열 정부가 꼭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로 지금 보면 이 부산 엑스포 특위 야당 의원들이 부산 경남 지역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파리 현지 가서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 재계 대기업 회장들과 함께 파리 유치, 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요. 그러면 맞아요. 저 7명 정도 참석을 했고 그러면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말고요.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탈리아의 발표는 어땠는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 주요 장면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Towards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dopted in the United Nations Agenda 2030. This is central to Vision 2030, led by His Royal Highness Prince Mohammed bin Salman. Expo 2030 will be about connection, diversity and inclusion. Everyone is welcome, no matter your country, your culture, your race, your gender, or your religion. Wolfgang Goethe wrote that in Rome, the entire history of the world is interwoven. Choose Rome. Let's bring together history in the future. Rome is not just the capital city of Italy. It is one of the great capital cities of the world, a place of and for everyone, a city that has always opened its arms to all of humanity.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사우디와 이탈리아는 각자의 수도를 지금 유치 전쟁으로 내세웠는데 우리는 이제 부산이고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 어제 눈에 띄는 거는 프레젠테이션 연사 절반이 여성이었다. 사실 이슬람 국가가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여러 좀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여러 염두에 둔 보관인 겁니까? 아무래도 사우디로서는 자신들의 최대 약점을 적극적으로 좀 보완을 하면서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쓴 것 아닌가 싶습니다. PT 6명 중에 3명이 여성이었고 2명은 리야드시의 조경과 예술 담당 국장이었는데 1명
그러니까 리마 빈트 반다르 알사우드. 저 사람이 이제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초대 국왕의 증손녀예요. 아. 그리고 이제 여성 최초로 주미대사를 지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를 하면서 예. 포용적이고 화합적인 그런 평등한 엑스포를 개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사우디가 그동안에 이제 여성 인권 관련해서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뭐 체포하거나 또 징역형을 내리거나 이런 등등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하면서 예. 굉장히 이제 비판이 거셌죠.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오일머니를 통해서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뭐 영입을 한다든지 스포츠 워싱 뭐 이러지 않습니까? 축구뿐만이 아니고 골프 뭐 해서 지금 각 분야에서 오일머니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한 이 국제사회 비판적인 이런 여론을 좀 우호적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PT 하는 사람의 절반을 여성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포용적이고 화합적인 엑스포를 개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호소한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3파전에 또 다른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는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화면을 좀 볼까요? 뭐 총리가 나선 것도 우리 윤 대통령과 좀 비슷한데 그보다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가수 싸이 씨를 또 전면에 내세웠다면 여긴 또 로마 명예대사이기도 한 배우 러셀 크로우를 또 영상에 담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글래디에이터 하면 러셀 크로우를 잊지 않을 수 없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고 우리가 한참 매력적인 후보로 뽑았던 분인데요. 이 분이 바로 이탈리아의 대표 후보로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예. 로마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로마의 역사와 미래를 강조하면서 유치전에 투입되었는데요.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경제를 이 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는 좀 부족했다는 평가인 것 같고요. 만약에 결선 투표에서 이탈리아가 탈락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잘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영화가 20년 전 영화에서 지금 러셀 크로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 로마 명예대사 저렇게 러셀 크로우가 저희 제작진 짓궂네요. 20년 전 걸 이렇게 분할해서 비교해서 한번 영상도 꾸며봤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나와서 왜 나왔는지 이유를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여러 설명지를 좀 덧붙여 봤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2파전 아니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표심을 좀 봐야 될 텐데 알려지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100표를 좀 나눠 갖는 형국이고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개 지지한 나라가 대략 70여 개 나라가 되니까 결국 결선에서 이탈리아의 지지표를 흡수하는 전략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냐. 뭐 이게 지금 판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이탈리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우디는 뭐 70몇 표라고 하니까. 이탈리아는 이미 2005년에 밀라노에서 엑스포를 주최한 바 있기 때문에 2030년, 25년 만에 또 똑같은 나라가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아마 부담을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최소 2위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탈리아하고 우리가 나중에 결선 투표 갈 경우를 상정을 해서 그 표를 흡수한다는 전략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딱 두 나라만 놓고 엑스포를 어느 쪽에서 그럼 개최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봤을 때 사우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도 이 회원국들은 고려를 할 것이고 예. 또 엑스포라는 것이 잘 보면은 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시회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생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우열도 가리고 이러는 것인데 결국 사람 마음 움직이는 그런 대회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PT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K 컨텐츠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회원국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작업을 잘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이 투표 표심에 영향을 미치리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